많은 세대가 어우러지게 저희가 축제와 같은 분위기로 준비를 해서 정말 오늘 많은 졸업생부터 해서 정말 교수님들까지 정말 이렇게 한 자리에서 볼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선생님들을 모셔서 연주를 준비를 했습니다. 정말 다양한 세대가 모였습니다. 여기 계신 용진 선배님과 같은 기성세대부터 저 같은 젊은 세대까지의 연주자들이 함께 나와서 연주를 하는 귀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간 게 1984년에 갔어요. 네, 근데 84년에 갔을 때 미국에서 이제 뭐 못하는 영어로 지나가다가 너 전공이 뭐냐, 너 뭐 하는 사람이냐 이러면 나 저 피아니스트다. 그러면 미국에서의 그때 당시의 표정이 어떤 표정이었냐면 넌 정말 참 멋있는 사람이다. 너는 뭐 경제관념, 현실성, 돈 이런 걸 떠나서 정말 예술을 좋아해서 음악을 좋아해서 전공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표정으로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 저는 한국에서의 평가는 그냥 딱 오는 인식이 집이 부자구나. 네,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제 시절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때 요 시절은 사실 학교 보내고 공부하는 것조차가 참 어려운 시기였어요. 그래서 공부도 시키면서 과외로 또 피아노를 시키니까 부자구나. 그리고 실제로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어야 피아노를 배우고. 그렇죠. 그리고 또 여자들은 피아노 같은 걸 잘하면 나중에 뭐 돈도 잘 벌지만 그걸 떠나서 시집까지 간다. 이런 개념이어서 그렇지만 1980년대 초에 이미 한국과 미국의 그 개념이 다르더라고요. 근데 요즘이 사실 그 1980년대의 우리나라의 음악가의 그 관념이에요. 지금은 제가 애들을 키워보고 주위에 보면 학과 공부 과외하는 게 더 비싸요. 훨씬 더 돈이 많이 들고 힘이 들더라고요. 서울예고를 다닌다. 그리고 이제 피아노를 친다. 그러면 너 이제 좀 사는구나. 서울예고 애들은 모두 다 잘 사는 사람이구나. 음악하는 사람들은 잘 살지 않으면 음악을 못 하는구나 라고 하는 선입견이 있는데, 혹시 선생님 학교에 재직 중에 있으면서 좀 이렇게 어렵게 공부를 했던 학생이나 그런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그리고 그런 학생들은 또 어떻게 도움을 받아서 또 공부를 또 이어갈 수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서울예고는 등록금 자체는 일반고보다는 틀림없이 비쌉니다. 네. 또 레슨 지도비가 따로 있고, 그러나 어려운 학생들이 어려서, 그리고 뭐 음악이라는 건 뭐 갑자기 잘해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 설사 굉장히 집안에 여유롭게 시작해서 계속 되어지다가 갑자기 가세가 흔들릴 수도 있고, 또 부모님이 뭐 갑자기 어떤 병을 앓거나 뭐 돌아가시거나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뀔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예고에 지망했을 때는 애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성적이 좋고 그러면 이사장님도 그렇고, 제가 이사로 있는 음파장학회나 신수정장학회나 이런 데서 장학금도 주고 여러 가지 방법에
장학금을 주고 있죠. 그런 장학금 제도가 많이 있고 그럼요.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많은 선생님들께서 힘써주고 계시고 네. 관계자분들께서 힘써주고 계신다. 자, 이런 것들을 좀 많은 분들께서 아신다면 서울예고도 정말로 꼭 돈 있어야 간다 뭐 이런 선입견은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지금 예고에 다니는 학생 혹은 음악을 전공하는 학생들 어떻게 성장해 가는 게 바람직하다 뭐 이런 것들을 좀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 음악이 굉장히 콩쿨이 지금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콩쿨에 연연해서 너무 과다하게 콩쿨을 많이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나는 콩쿨 같은 거는 정말 생각 안 하고 그냥 내실을 다지겠다. 그래가지고 계속 자기 레파토리를 다양하게 하는 경우 학생들도 있고 여러 가지의 선생님과 또 그 학생들을 볼 수 있는데 저는 어느 것이 옳다라고는 딱 집어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사람에 따라서 그 성격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다른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은 부모가 잘 또 선생님이 학생을 잘 고려해서 얘의 취약점이 무엇인지 또 장점은 뭘 살려야 될지를 잘 판가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서울예고 그다음에 예술고등학교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학생들에게 어떻게 준비하면 좋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준비를 하면 좋겠다라는 것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오랫동안 해왔는데도 내가 이게 정말 행복하다 느꼈을 때 예고를 진학해야 될 것 같아요. 예고는 이미 진학을 하면 모든 커리큘럼이 일반 고등학교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중도의 뭐 학교를 편입을 하거나 한다는 거는 너무 힘들고요. 내가 음악을 정말 행복해서 내가 음대를 꼭 가겠다 그러면 반드시 예고를 와야 되고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욕심, 그다음에 내가 재질. 재질, 네. 그다음에 남들이 하니까 뭐 따라해서 이런 것보다도 네네. 내가 음악에 대해서 정말로 행복감을 느끼는 네. 학생이어야 네네. 예고를 들어와서도 학교 생활도 잘할 수 있고 네. 그 행복감이 있어야 끝까지 또 길게 또 갈 수 있다 뭐 이렇게 그렇죠. 말씀. 예. 학생만큼 중요한 게 또 학부모잖아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아직 어리다 보니까 이 입시를 준비하거나 혹은 예고를 준비하고 음악을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학생 혹은 그 뒤에 계신 학부모님께 혹시 또 선생님으로서 해드리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까요? 제가 교직에 있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음악가의 학부모가 자기 자식을 또 음악을 시키는 경우도 많죠. 저로 많고요. 네, 많죠. 굉장히 많고 네. 또 전혀 음악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자기 자식을 음악을 시킨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두 가지를 봤을 때 음악가가 아닌 집안에서는 그 음악가의 자제분을 되게 부러워하면서 늘 학생 저의 면담을 와서는 저는 정말 음악을 몰라서 애한테 너무 도움이 안 돼서 애한테 너무 미안하고 이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네네. 그러면 제가 답이 어머님이 모르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럼요. 예, 라고 얘기를 해요. 맞습니다. 그렇죠? 부모님이 모르시는 게 예, 정말 좋아요. 도움이 됩니다. 예. 예. 모르기 때문에 내가 앞장서서 뭔가를 해야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는 엄마들이 계세요. 네, 그러면 안 되죠. 네. 그래서 너무 앞서가서 막 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고, 네네. 또 음악 하는 사람이 또 너무 이렇게 음악을 했기 때문에 또 맞아요. 간섭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 네네. 음악을 하니까 뒤로 확 빠져서 전혀 그냥 또 전혀 안 한 척 하는 네. 사람이 있고 이런데요. 사실은 저는 후자인 분이 더 애한테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음악은 정말 마라톤 경기잖아요. 길게 봐야 돼요. 그런데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직도 하고 있고. 그런데 그 부모는 성급한 그런 결과를 기대하고 자꾸 애를 다그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 일주일에 한 번, 적어도 한 번이 레슨을 있다 보니까 엄마는 항상 시험대 위에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있다 보면 그 음악이
이렇게 성장하는데 굉장히 방해도 되고 정말 친구가 재산이고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친구인데 영원히 저는 내 적이고 나의 경쟁 대상이다라는 아니죠. 예, 생각으로 애가 자리 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경쟁 상대는 선생님으로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저는 낫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너무 좋은 네. 말씀입니다. 나의 경쟁 상대는 선생님보다 그렇죠. 잘 쳐야 되겠다. 선생님께 공식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컬처인으로 모셨으니까 선생님께서는 요즘에 어떠한 문화생활을 하고 계신지. 저는 지금은 아주 그야말로 다양한 그런 문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동안에는 제가 꼭 가야 하기 때문에 가는 음악회를 네. 갔다면 네. 지금은 제가 가고 싶은 음악회를 찾아서 가고요. 네. 또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 보니까 또 우리 제자들 중에 또 뭐 친구들 중에 뭐 어떤 전시회를 하면 가서 같이 공유하고 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를 위한 스케줄을 하기 때문에 또 같이 여행도 지방 이제는 많이 뭐 해외는 못 나가니까 우리나라도 아름다운 곳 많잖아요. 네. 가서 같이 자연을 보면서 즐기고 또 그 친구는 사진을 좋아해서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다 보내주면 또 그 사진을 보면서 그 아름다움을 느끼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또 건강해야 되니까 또 열심히 운동도 하고 그러면서 다양한 것들을 또 즐기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선생님을 또 뵈서 말씀을 나눠보니까요. 평생을 음악을 해보셨고 예원학교 1회 졸업생이시고 예고에 그 긴 기간 동안 근속을 하셨고 정년퇴임을 하셨고 그러면은 문화생활도 음악 속에서만 하실 줄 알았지만 사실은 모든 사람과 똑같이 책도 읽으시고 산책도 가시고 전시회도 가시고 아는 친구랑 가서 흔히 말하는 셀카 찍으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저는 요리하는 걸 엄청 좋아해요. 사실 선생님 요리 네. 진짜 잘하십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진짜 제가 음악을 안 했으면 요리 연구가가 됐지 않았을까 할 정도로 왜냐면 저는 외국을 나가도 꼭 식재료를 우리나라에서 쉽지 않은 것들을 사가지고 오고 식재료를 사가지고 집에 오면은 흥분해요. 제가 피아노를 칠 때 선생님이 세 곡 내주면 흥분하지는 않았었는데 그렇죠. 이거 언제 악보 보나 이거 또 어떻게 연습하나 그러고 저는 걱정했는데 학창 시절 때 예. 선생님께서 전복 다듬는 걸 보고 그랬어요? 깜짝 놀랐어요. 예. 전혀 선생님은 전복이랑은 거리가 멀 것처럼 그런 모습이었는데 정말 너무 능수능락하게 이따만한 식칼을 들고 이렇게 툭툭툭 하시는데 그럼요. 그런 선생님이십니다. 네, 그래서 네. 저는 또 요리도 하나의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맛있게 또 제 자신이 먹는 걸 좋아하니까 네. 우리 오늘 또 맛있는 거 먹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김장김치 싸놨으니까 맛있게 가서 드시고 네. 또 떨어지면 연락 주세요. 네, 저 오늘 선생님께서 싸주신 김장김치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안녕. 안녕. 우리 김용진 선생님은 아까 뭐 부자다 뭐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 하는지 모르지만 피아니스트로서는 가지고 있는 모든 조건이 굉장히 정말 뛰어나게 좋습니다. 우선 소원이 엄청 좋고 갑자기 김용진 스페셜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네. 아니 진짜로 그래서 뭐 저는 김용진 선생님이 늘 가장 아들 같은 가장 마음에 남아있는 제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졸업할 때 네. 1등으로 졸업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 팩트죠.